그 22학년도 이후에 선발 결과에 대한 공시를 구체화했는데 네. 21학년도까지에는 그냥 대학별 고교 유형별 합격자 수를 공시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일반고냐, 특목고냐, 자사고냐. 네. 근데 이제 대학이 여기서 이제 특정 고등학교를 편애할 수가 없는 것이 뭐 한간에 떠도는 얘기는 뭐냐면 한간이 아닙니다. 한간에 떠도는 얘기는 야, 모 대학은 전국에 2,000개가 넘는 고등학교가 아니라 그냥 200개 안에서 뽑는 거 아니냐.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러니까 신설학교, 선별질의 입시 결과가 검증돼 있지 않거나 네네. 아니면 이제 일부의 이제 공립학교 중에서 선생님들이 너무 무성의하게 기재를 해줘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한 학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여기 지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건 또 굉장히 바람직한데 지역별. 예, 대학별로 대입 전형별 고교 유형 지역별 합격자 네네, 수를 맞아요. 공개해라. 네네네. 이렇게 되면 특정 지역을 편애하거나 네. 아니면 특정 전형에서만 또 일부 고등학교를 뽑는 이런 행위. 네네. 특히 이제 부담스럽겠죠, 예, 굉장히 그러면. 대학 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네. 저는 이 네네. 부분을 조금 그 시민단체나 학부모님들이 대학한테 이거 네. 어차피 칼자루 대학이 갖고 네네네. 있는데 네. 요거 분명히 이거는 해야지만이 학종이 개선된다라고 네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이게 네. 조금 이제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할수록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 이런 부분인데 특히 대학 입시가 네.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어떤 특정 학교가 또는 특정 부류의 집단이 어떻게 보면 그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네. 가지고 있는 폐해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네네. 블랙박스라고 불렸던 가장 큰 이유는 대학들이 합격 결과에 대한 모든 것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추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격자나 불합격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서 추정을 할 뿐인데 팩트로 이렇게 단정하기 어려운.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공개를 의무한다든가 네. 이렇게 해버리면 네. 사실은 이제 특정 대학이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뭐 학생을 선발한다든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한쪽에 편중된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없어지고 또 그것이 결국은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사실은 특정 부분의 학교가 뽑히는 것도 있지만 전혀 안 뽑히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대학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학교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보가 공개가 되고 정보의 대칭성이 확보됐을 때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저는 장기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살펴봤거든요. 제가 결론부터 너무 많이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계산한 항목 중에서 잘 됐다 하는 것과 네. 또 이런 부분은 좀 우려되는데 이런 거는 좀 개선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혹시 좋은 선생님 있으시면? 전체적으로는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건 뭐냐면 당연히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국정과제로 내놓은 과제가 이제 고교학점제, 그다음에 네. 수능의 절대평가. 이것은 2015 교육과정하고 사실 매칭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당연한 수순인데 네. 문제는 또 입시를 갔을 때 공정성과 사실은 단순한 부분을 이제 단순 공정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전혀 이제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딜레마를 극복하려다 보니까 자체적으로는 극복이 안 됩니다. 자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 공론화나 수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교육부 입장에서 보면 면피하는 수준에서 사실 이걸 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이것은 잘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고요. 단지 이제 그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요소를 가면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고민의 흔적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내놓을 수 있었던,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대입에 있어서 대입 결과에 대한 어떤 부분의 정보를 공개를 의무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대입 전형에서 몇 가지를 폐지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자기소개서나 학생부의 기록 방법을 개선하는 이런 부분들은 네. 어떻게 보면, 그 강론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민을 했고 개선하기 노력을 했지만 총론으로 보면 이 모양새가 잘 갖춰지지 않는 그런 저는 구조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진님. 근데 이제 그 조은 선생님이 전체적인 평가는 다 골고루 해주시고 저도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완벽하진 않다. 노력한 건 이해하겠는데 그래서 개선할 점을 부탁한다. 전 이렇게 정리가 좀 전체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학생부 기재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 블록체인을 도입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의 교사가 실제로 예전에는 그냥
교수 학습 지도, 그러니까 이 교과의 어떤 지식적인 측면을 지도만 했다면 지금은 학생과 소통하고 학생과 끊임없이 대화해야 되는 이 교사가 특정 시기만 되면은 기록하는데 매진해야 된다면 이건 뭔가 시스템이 부족한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학은 이제 블록체인 해가지고 수강 신청도 하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항목별로 대학과 그다음에 고교 학점제를 준비한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가가 이제 더 이상 교육 독점할 수 없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학교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지역사회, 마을과 그다음에 다양한 이런 사교육 포함해서 대학 포함해서 모든 우리가 지식과 그다음에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교육부가 좀 빨리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저희가 교육부의 2022 대입 개편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현재 중학 3학년 학생들은 대다수가 아직까지는 위기감을 못 느끼죠. 자기네들이 어떤 일이 변화되는지 모르는데 학부모님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특히 공사교육 설명회들이 많이 이루어질 텐데 아마 이야기하는 입장, 관점에 따라서 많이 좀 다를 겁니다. 부각되는 측면들이. 거기서 헷갈려하지 마시고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대학은 누굴 뽑으려고 하느냐. 준비되어 있는 학생. 그리고 성실하게 책임을 다했던 학생. 그래서 그 성실성의 기본인 학업 역량이 뛰어난 학생. 그리고 학업 역량의 플러스에서 본인에 대한 진로 고민이 돼 있고 성숙한 진로 탐색과 전공 의지가 있는 학생을 뽑으려고 한다. 그러려면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중3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내 삶의 주체자가 나다라는 어떤 좀 그 철학적인 고민도 좀 하고요. 부모님하고 소통도 좀 하고요. 그래서 정보가 이렇게 더 혼자 하는 게 굉장히 많을 때는 자녀들하고 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좀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엄마 아빠도 좀 노력하겠다. 이런 좀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